자, 1차 부등식. 자, 1차 부등식이라면은 일단 부등식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나서 1차 적용해야 될 거니까 부등식부터 나왔어. 자, 등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등식이란 그냥 등호라는 게 있는 식을 등식이라 하는 거야. 그럼 부등식이란 뭐겠어? 요런 부등호가 있는 식이 그냥 부등식인 거야. 그러면 등식은 서로 이제 같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니까 같을 때를 생각하는 거고, 부등호라는 것이 크다 작다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은 작다, 그 다음 같다, 크다, 대소관계의 비교는 이 세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작은 게 아니면 뭐라고 하자? 크거나 같다 이런 뜻인 거고, 같은 게 아니라면 작다 또는 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큰 게 아니다 라고 하면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다의 부정 이렇게 이야기하면 작거나 같다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보면 이거죠. 크지 않다 이런 말을 하잖아. 크지 않다는 큰 게 아니다 이 말인 거지. 그래서 뭐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부등식의 기본 성질 보시면 허수에서는 대소관계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 왜? 대소관계를 표현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직선상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우리는 생각하자는 거야. 화살표가 왜 있을까? 이쪽으로 갈수록 크다라는 뜻인 거야. 왼쪽으로 갈수록 작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다라는 뜻인 거야. 근데 허수라고 하는 것은 수직선에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숫자란 말이죠.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니까 이거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 부등식에 포함된 문자는 실수로 나타낸다. 부등식이 쓰여져 있다라는 것은 실수 범위에서 놀아야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실수 범위에서 놀겠다. 뭐 이런 뜻인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당연한 소리들을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A가 B보다 크대. 근데 B가 C보다 크대. 그러면 C라는 것과 A를 비교하면 당연히 A가 더 큰 거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즉 수직선상에서 B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A가 오른쪽에 있는 상태고 C는 왼쪽에 있는 상태다. 그럼 A라고 하는 것은 C보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하다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크다. 근데 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같은 숫자를 뺀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직선상에 있을 때 A가 있대. A가 더 크다 했네. 그러면 여기에 B가 있대. 여기에 A가 있대. 어떤 특정한 숫자를 더해주자 하면 얘가 C만큼 더해진다면 얘도 C만큼 더해질 거니까 간격은 일정하고 그냥 오른쪽으로 같이 이동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왼쪽으로 같이 간다 해도 어차피 좌우는 바뀌지 않을 거다. 그래서 더하거나 뺀 거는 부등호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 될 거죠.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크다 했을 때 양수를 곱했다 또는 양수를 나눴다라는 것은 자, X축이 있는데 요 0이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에 만약에 B가 있고 여기에 A가 있는데 곱하기 어떤 C 또는 곱하기 나누기 C, 이때 C라는 것은 0보다 큰 걸 나눴다 라고 하면 자, 곱해줬대. 예를 들어 뭐 2를 곱하면은 이 거리에 대해서 2배만큼 가라는 뜻인 거죠. 요 거리에 대해서 2배만큼 가라는 뜻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큰 게 더 멀리 갈 수밖에 없는 상태지. 그래서 더 크다. 또는 이제 나눠준다라는 것은 각각의 위치가 정해져 있을 때 이 거리에 대한 뭐 2로 나눈다 치면은 가운데 점을 잡으세요 이 말인 거고, 이 거리에 대한 가운데 점을 잡으세요 이 말인 거니까 대소관계는 크게 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다. 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자라고 하는 것은 X축이 있을 때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두 숫자가 오른쪽에 있다 칩시다. 음수를 곱해줬다라는 뜻은 0을 기준으로 이 부분에 있는 숫자들을 반대로 대칭을 시켜가지고 바꿔줘라라는 뜻인 거잖아. 그죠? 여기가 A 있고 여기가 B가 있대. 대칭을 시킨다면 이쪽에 B가 있고 이쪽에 A, 즉 마이너스 이렇게 있을 거다 이 말인 거니까 위치가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B였던 것이
A였던 것이 B 쪽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대소관계가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게 되면은 A 쪽이 컸는데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뭐 그런 것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나누기 할 때 신경 쓸 거 반드시 0이 아닌 숫자로 나눠야 된다라는 기본 전제. 됐죠? 그리고 부등식에서는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거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거냐, 요거를 가지고 구분만 잘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실수의 기본 성질 이런 걸 뭐 어렵게 말하면 공리라는 건데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자. 실수라는 것은 양수 또는 음수 또는 0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즉 수직선상에서 0을 기준점 잡아서 오른쪽에 있을 거야 왼쪽에 있을 거야 그냥 0이 있을 거야 뭐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양수끼리 더하면 양수다, 양수끼리 곱해도 양수다. A가 양수면 마이너스 A는 음수다. 충분히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자, 두 실수에 대해서 차이를 생각할 때 A 빼기 B 실수끼리 연산을 해도 당연히 실수인 거니까 A에서 B를 뺐을 때 이게 양이든 0이든 음이든 셋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될 거다. 자, A 빼기 B가 0보다 크다면 이제 앞에 게 당연히 크다는 뜻이고 0이면 같다라는 뜻이겠고 0보다 작으면 뒤쪽에 게 더 크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대소관계를 우리는 비교를 할 거다. 애매한 숫자였지요. 2 빼기 3 빼기 루트 2라는 것과 루트 2라는 거에 대한 대소관계를 비교해보자. 그럼 루트 2라고 하는 것이 1과 2 사이에 있는 거는 알고 있는 상태단 말이야. 그럼 얘가 크겠어? 얘가 크겠어?를 물어본다면 그냥 3 빼기 루트 2에서 루트 2라는 것을 한번 빼보자 이 말이야. 두 숫자를. 그러면 3 빼기 2 루트 2가 된다라는 뜻이고 얘는 루트 9라는 거에서 루트 8을 뺀다라는 뜻인 거니까 얘가 더 큰 거잖아요. 그래서 0보다 크다. 얘가 0보다 크대. 그럼 앞에 게 커, 뒤에 게 커. 앞에 게 크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면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기본 성질들을 이용한 증명. 이건 뭐 연습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될 거야. 여기서 보면은 요런 걸 볼 때 이거를 그냥 한번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A, X, B, C, Y, D 요렇게 있어. 요것도 그냥 넣을게요. 이렇게. 자, X 플러스 Y의 범위는 뭘까? X 플러스 Y의 최대란 X도 나름대로 제일 큰 거 선택하고 Y도 나름대로 제일 큰 거 선택할 때 합의 최대가 나오겠죠. 그래서 B 플러스 D가 될 건데 자, X라는 것이 B가 될 수 있나? 없다 이 말이야. 그럼 X 플러스 Y라는 게 B 플러스 D 값이 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이 말이겠죠. 그럼 이거는 작다라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 자, 제일 작은 걸 선택한다면은 X가 가장 작고 Y도 가장 작은 걸 더했을 때 제일 작을 거다. 그러면 여기서 X가 A가 될 수 있고 Y도 C가 될 수 있으니까 진짜 A 더하기 C는 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지. 되겠죠? 그럼 X 빼기 Y의 범위는 어떨까? 제일 크기 위해서는 X의 큰 걸 선택을 할 거고 제일 크려면 X는 가장 큰 거, Y는 가장 작은 걸 최대한 작게 빼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최대가 나올 건데 제일 큰 거는 B가 안 되잖아. B보다 작은 무언가 C를 빼주자. D 빼기 C보다는 어떤 작은 값을 가질 거다라는 거예요. 최소는 앞에는 가장 작고 뒤에 제일 큰 걸 빼준 것이 제일 작을 거다 이 말이 되겠지. 그래서 A에서 D 요거는 둘 다 포함하니까 등호를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거 하나가 포함이 안 된다면 포함시키면 안 돼. 둘 다 포함될 때에만 이런 건 포함시켜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A에서 A가 B보다 크고 C가 D보다 크대. 그럼 A에서 작은 걸 뺀 게 당연히 더 크고 B에서 큰 걸 뺀 게 당연히 더 작겠지. 이런 것들이 다 당연한 논리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뭐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양수끼리 곱한 거, 곱하기도 마찬가지, 나누기도 뭐 같은 원리로 우리는 적용하면 되는 상태. 여기도 한번 해볼까? A, X, B, C, Y, D라는 게 있어. 자, X, Y의 최대는 뭘까요? 자, 아무 생각 없이 하면 BD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맞다 할 수가 없어. 곱하기일 때는 뭐를 잘 봐야 되냐면 부호적인 거를 진짜 신중하게 잘 봐야 되는 거야. 신중하게. 자, 요거는 전부 다 양수라 되어 있지요. 그래서 A와 B와 C와 D라는 것이 전부 다 뭐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다면 얘는 BD가 제일 큰 거야. 당연히 큰 것끼리 곱한 게 클 거니까. 제일 작으려면 AC 하면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Y분의 X를 하겠대. 요 전제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라면 제일 크기 위해서는 분모는 커야 돼, 작아야 돼? 분모는 작고 분자는 큰 거, 작은 거분의 큰 거. C 최대, C분의 B보단 어떤 작은 값을 가질 거다. 제일 작기 위해서는 분모는 가장 크고 분자는 가장 작은 걸 선택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D분의 A. 근데 둘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여기는 등호를 넣어주는 거야. 되겠지요. 자, 숫자로 예를 한 개만 들면은 마이너스 1, x, 5, y라는 것은 3에서부터 7까지라 합시다. xy 최대 35가 되겠지. 최소? 그렇지. 마이너스 7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요거랑 곱한 게 아까 최소였는데 음수 섞일 때에는 변화가 생긴다 이 말인 거야. 자, y분의 x 최대 분모는 제일 작아야 되겠지. 분자는 제일 커야 되겠지. 그래서 3분의 5가 될 거다. 그렇죠? 최소 마이너스 3분의 1 되겠지. 됐어요? 근데 이게 x분의 y에 대한 최대함은 뭘까? 자, 분모의 절대값이 제일 작은 거 0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잖아. 근데 0이나 숫자 쓰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x는 0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줬을 때 자, 0.000000001분의 뭐 5 이런 걸 쓸 수 있잖아, 그죠? 이건 무한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범위를 못 정한다는 뜻인 거야. 자, 분자가 음수로서 0에 굉장히 가까워진다면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숫자, 엄청나게 작은 숫자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안 나오겠지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양수, 음수 구분을 좀 하면서 곱이나 나눗셈은 생각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곱도 마찬가지로 음수일 때와 양수일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자, 양수라는 전제가 있을 때에는 제곱에도 큰 게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제곱근 할 때 많이 했을 거란 말이야. 자, 좀 짧은 한 변의 길이를 가지는 것과 좀 큰 한 변의 길이를 가지는 정사각형을 생각하면 얘는 a제곱이란 넓이고 b제곱이란 넓이기 때문에 한 변 길이가 더 길면 제곱값도 당연히 더 클 거다. 넓이가 더 크다면 한 변 길이도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루트 양수일 때는 루트를 씌우든 제곱을 하든 대소관계는 변하지 않더라. 그런 걸로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기 1번. 그 고등수학 명제 파트 가면 이런 게 좀 더 증명을 하는 연습을 더 많이 하게 될 거야. 자, 첫 번째, 오는 것을 찾아라. A가 B보다 크고 C보다는 B가 크다. 그럼 A가 더 크다. 당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연달아 쓰면 되죠. C, B, A 이래 쓰면 뭐 A가 C보다 크다는 당연하다. 이렇게. A가 B보다 더 크대. 부호가 바뀌었지요. 그러면 부동호 방향도 B 쪽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얘는 틀린 거다. 더하기 빼기는 뭐 신경 쓸 건 없죠. 자, 이런 상태에서 A에서 C를 뺐대. 큰 거에서 작은 걸 뺐고 작은 거에서 큰 거 뺐대.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게 당연히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맞다. 자, 둘 다 양수래요.
A가 더 크대. 제곱값도 더 크다. 당연합니다. 둘 다 음수라면 A가 더 크대. 둘 다 음수인데 A가 더 크대. 제곱하면 바뀌어야 됩니다. 절대값이 더 작다는 뜻인 거잖아. 음수로서 더 크다는 것은 절대값이 작다는 뜻. 맞죠? 제곱하면 작아집니다. 자, 양수래요. 요런 관계래. 큰 것끼리 곱하고 작은 것끼리 곱했대. 그럼 큰 것끼리 곱한 게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도 맞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보기 2번. 실수 ABC에 대해서 A가 더 크다. C를 곱했는데 부동호 방향. 이건 알 수 없는 거다. 그죠?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이거는 알 수 없다. 두 번째, 제곱을 했는데 부동호 방향이 그대로냐. 이것도 아까 내가 예시를 든 것처럼 양수라면 성립하지만 음수라면 반대로 돼야 된다라는 거. 이것도 알 수 없다. 자, C 0이 아니다 그랬지. 양수 음수 말은 없거든. 그래서 알 수 없다. 자, A보다 크다. 같은 수를 뺐다. 그건 뭐 신경 쓸 거 없이 당연히 차입니다. 자, 제곱을 했는 것도 뭐 알 수가 없는 거고 C를 곱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 알 수 없는 거니까 요거는 뭐 알 수가 없다. 그렇죠? 세 번째, 배소관계. 자, A에서 뭐 B를 빼면 제일 간단하죠. 빼면 마이너스 2루트 2 더하기 루트 3 양수 음수다. 그지? 맞나요? 루트 3에서 2루트 2를 빼는 거니까 당연히 음수다. 따라서 뒤쪽에 있는 B가 더 큰 거다. 그 다음에 또 A에서 B를 뺄 거야. 그러면 루트 3 더하기 루트 5 빼기 루트 2 빼기 루트 6. 과연 이게 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을까? 0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을까? 좀 애매하다. 그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땐 A 제곱을 한번 써보는 거야. 제곱하면 8 플러스 2루트 15가 될 거고 B도 제곱을 하면 8 플러스 2루트 12가 될 거다. 이 말인 거잖아. 맞나요? 그러면 8, 8은 똑같이 들고 있네. 누가 클까? A 제곱 쪽이 더 클 거다라는 게 눈에 보인다. 이 말인 거야. 따라서 A 쪽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자, 이때도 저걸 제곱을 사용하기 전에 A든 B든 다 양수다라는 것은 전제를 깔고 시작할 수 있어야 돼. 자, 이제 1차 부등식. 자, 부등식인데 1차 부등식이래. 자, 부등식이라고 하면은 노노.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왜 이러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한 식인데 정리를 해가지고 는 0으로 뒀을 때 방정식에서 는 0으로 뒀을 때 이 녀석이 1차식이면 1차 방정식, 2차식이면 2차 방정식, 3차식이면 3차 방정식 하듯이 여기에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가 들어있대. 그러면 는 0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는 0이라 했을 때 요걸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1차식이다. 그러면 1차 부등식, 2차식이면 2차 부등식. 이해되겠죠? 그래서 항상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때 이제 1차 부등식의 해를 찾아가자. 해란 주어진 이 식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참이 되게 하는 x 미지수 값을 우리는 해라고 그런다. 그죠?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 자, 다음과 같이 나눠야 된다. 자, AX가 B보다 크다. 이런 것만 한번 해보자. 그러면 A가 양수라면 양수니까 그냥 나눠주면 X의 범위가 바로 완성이 되는 것이. A가 음수라면 그냥 나눠주면 되는데 A 자체가 음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을 바꿔주는 거 조금만 신경을 쓰자. 그 다음에 A가 0인 거는 우리가 안 썼어. 실제로 1차 부등식이라 하면 요거는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냥 부등식이라 주거든. 1차 부등식 안 줘요. 고등학교 거는 대부분. 그냥 부등식이야. 그럼 A가 0이라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러면 A가 0이라면 0 곱하기 X
b보다 크면 된다는 거야. 이거는 무조건 뭐죠? 0이야. 그러면 구분을 합니다.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0이라고 하는 것이 0보다 크다? 말이 안 돼. 0이라고 하는 것이 양수보다 크다? 말이 안 돼. 그럼 해가 없다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b가 어떤 음수가 된다면 음수라는 것보다 0은 크다. 당연한 거잖아. x에 뭘 넣어도 당연한 거다 이 말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가 무수히 많은 상태가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해가 우리가 흔히 쓰는 형태로 해가 안 나오고 특이한 꼬라지가 나온다. 그 말은 1차의 개수가 빵일 때를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풀어봅시다. 뭐 이거는 간단하지. 자, 위에 식 정리만 잘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8보다 뭐 2x가 작다 하면 되겠고 마이너스 4보다 x가 작다 이러면 끝나는 거겠죠. 자, 이 녀석은 2x 플러스 6 2x. 자, 2x, 2x 똑같은데 얘가 6을 더했으니까 당연히 더 클 거 아니야. 더 작대.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해가 없다. 또는 펑펑 날리면 6보다 0이 작다. 말이 안 되는데 해가 없다 하면 되는 거야. 1차 부등식은 말 안 줍니다. 1차 부등식 1하면 우리가 전제를 깔면 되는 거고 1차식이다. 마찬가지 2x-2보다는 2x가 크다. 마이너스 2보다는 0이 크다. 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x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참이다. 모든 실수가 해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지. 이런 거를 이제 절대 부등식이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는 이야기할 겁니다. 항상 성립하는 등식은 항등식이라 그러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절대 부등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왔네. 절대 부등식. 문자를 포함한 부등식이 있는데 그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것을 절대 부등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부등식 있죠? 그게 이제 조건 부등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등식으로 따지면 얘가 항등식. 밑에 거는 조건에 따라 참 거짓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등식에서 비교를 하면은 방정식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게 매칭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부등식의 해가 참이 되는 거는 범위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냥 하나의 값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예를 들면 x제곱이라는 것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 해를 찾아라. 이러면 x는 뭐밖에 없죠? 0밖에 없다. 맞죠? 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부등식이라도.